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관을 잔뜩 꺼내놓고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 그동안 차를 마시고 제대로 다구를 세척해두지 않았어요. 차판도 제대로 세척해두지 않았고, 그래서 다구도 좀 세척을 하고, 차판도 좀 세척을 하고, 할까 해서, 그리고 상황이 되면 차도 좀 마시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얘는 배짜 다관이에요. 찻잎만 겨우 빼놓았죠. 그리고 얘는 무유, 이거는 내외부 모두 시유가 된 다관이고, 이것은 무유 다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시유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차를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관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자사호예요. 차를 막 마시긴 했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 해놔서 다구 세척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 겸 해서 그건 약간 핑계일 확률이 높지만 말이죠. 근데 퇴수기가 없네요. 네, 퇴수기도 가져왔습니다. 퇴수기가 필요한 이유는 찻잎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찻잎이 이제 집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가는 집게 같은 걸로 찻잎에 어떤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최대한 긁어낸 후 그래도 또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 긁어내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물을 넣고 헹궈서 흔들어서 이렇게 남은 잔여 찻잎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 다른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더 부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붓지 않고 여기다 넣은 이유 뭘까요? 얘가 제일 커서? 그렇진 않고요. 이게 내부, 외부 모두 시유가 되어 있는 상태의 다구는 지금 이거 하나예요. 자사호는 기본적으로 유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약을 사용한 것은 자사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자기 다관들은 유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얘는 사용하지 않은 무유의 흑토 다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헹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담궈져서 향이 배고 스며들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인덕션을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집은 물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집이에요. 차를 우릴 때도 물을 사용하고 또 물을 끓여서 마시거든요.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마셔요. 제가 생수를 사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 대체로 제가 물을 끓여서 집에서 마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기포트를 정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찻자리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물 끓인 식수를 위해서 또 두세 번 이러다 보니까 전기포트의 수명 자체가 저희 집은 아주 부족해요. 수명이 6개월을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6개월을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석회질 같은 하얗게 섞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끔 되게 불편할 때가 많은데, 6개월 정도만 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써도 1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늘 약간,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아쉽기도 하고 속상했다 그럴까?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매번 전기포트를 새로 사야 되고, 새로 사야 되다 보니까 너무 고가의 것은 사기 어렵고, 또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전기포트는 또 사용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같은 모델을 사기도 조금 그렇고, 뭐 다양한 이유로 참 전기포트를 선택하고 또 계속 새로 구입하고 또 그때마다 매번 버리는 것도 꽤 성가신 일이었는데, 스테인리스 주전자, 뭐 남들은 차 드시는 분들은 뭐 은이나 동이나 뭐 다양한 도자기도 그렇고 탄관들을 잘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범랑이나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사용할 생각으로 인덕션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크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좀 작은 거, 그것도 또 할인할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 뒤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속에 있는 찻잎 뭐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이 백자 다가는 맨 마지막까지는 수구로 사용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순서라고 한다면 자사오부터, 물론 수구를 꺼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사용을 하고 바로 그냥 한 번씩 헹궈서 그거 있었거든요. 다 설거지를 해버려서 이렇게 호들은 한 번씩 제대로 좀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더 미뤄지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게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릴 겸 해서, 자, 제가 물로 헹궈냈고, 그리고 내부에 한번 좀 가득 따라서 속에를 한 번 더 헹궈내면서 출수구까지 물이 빠지는 부분까지 해서 그거를, 그 물을 그대로, 저는 그 물을 그냥 버리지는 않아요. 습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차에 사용된, 이 다구에 사용된 차들 미분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이기 때문에, 그 찬물이기 때문에 이 자사호를 양호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뭐 해를 끼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얘는 보이차 생차를 사용하고, 얘는 충이차창에 동정오룡들을 사용을 하고, 얘는 뭐 숙차, 보이 숙차를 우리는데 사용을 해요. 얘에서 헹궈진 물을 얘에다 끼얹는 일은 없어요, 저는. 근데 얘에서 헹궈진 물을 얘에다 끼얹는 것은, 얘한테 끼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사오를 닦을 때 어떻게 닦느냐, 자사오 양호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말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뜨거운 물 끼얹어서 이렇게 다건으로 나오는 소재가 부드러운 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물 흔적이 남지 않게, 물의 흔적이, 물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자사후에 얼룩이 생깁니다. 균일하게 색깔이 남지 않고 얼룩덜룩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을 한번 닦아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손잡이도 그렇게 막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호 붓으로 정성스럽게 아주 공들여서 양호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호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세척할 게 뭐 얼마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데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뿐이죠.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 자사오는 세제나 수세미를 이용한 세척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세척해? 얘도 마시는 음료, 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용도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년을 마셔오고 있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자사오를 뜨거운 물을 붓기 때문에 표면이 금방 말라요. 증발을 해서. 근데 그래도 한번 닦아주는 이유는 물 얼룩 때문이고, 내부는 닦지 않고 말립니다. 근데 왜 자사오 세척은 꼭 팔팔 끓는 뜨거운 물로 해야 되느냐? 내부를 잘 말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뭐 피클이나 뭐 이런 것들 담글 때, 병잼 이런 거 할 때 병 소독하잖아요. 유리병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하죠. 그러면 금방 마르죠. 뭐 몇 시간씩 말려야 되고 아예 다 식을 때까지 막 둬야 되고 막 이러지 않아도 금방 마릅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이라서잖아요. 그래서 얘도 속까지 깨끗하게 말려줘야 이 자사오 안에 어떤 나쁜 냄새가 배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해주셔야지, 뭐 겉 양호도 중요하겠지만 속에 나쁜 냄새가 배는 것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찬물이 흐른 흔적이 남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정말 특히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나 이런 데 아주 시커멓게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뭐 그것이 찬물이니까 괜찮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나쁜지 뭐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저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관리를 하다 보면 얘가 반질반질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광택도 변합니다. 이 다관도 예인요라는 한국 작가 분이 만드신 다관인데요. 흑토 다관이라고, 무유 다관이잖아요. 처음에 색과 찬물이 들면 색깔이 변했어요. 약간 더 붉은기가 도는 색깔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광택도 조금 달라졌고요. 이런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무유 다관이나 자사호를 사용할 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무유 다관 같은 경우는 표면 자체가 아주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닦아서 말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금방 표면에서 물이 증발된 게 보이시죠? 뚜껑에 끼얹었는데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물기를 털어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세게 흔들면 부딪혀서 깨지니까요. 여기도 보이면 보이시죠? 이쪽은 한 부분은 말랐죠? 이쪽도 많이 말랐고 아랫부분만, 그럼 아랫부분을 중심적으로 말려주시고 또 내부까지 모두 말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유 다관들의 내부를 뭔가 다른 걸로 닦아내고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사오 무유 다관들 내부를 깨끗하게 말려주시는 게, 바짝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호에 나쁜 냄새가 배버리면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아예 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공을 들이셔야 해요. 얘는 이제 여러 번 수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세척이 다 되었겠죠?
백자 다관의 좋은 점은 여차하면 약간 너무 거칠지 않은 수세미로는 닦을 수 있어요. 얘도 내부는 바닥면은 무유라서 사용한 찬물이 좀 들었는데, 이 무유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찬물이, 여기도 여기 물때 부분도 약간, 네. 이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면봉 같은 걸로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면봉 같은 걸로 닦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작정하고 닦습니다. 이 백자다간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는, 얘는 내부를 닦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유약이 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찬물이 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유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얗게 백자의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에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은 아주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얘의 경우도 좀 뒀다가 저는 좀 더 마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몰아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요즘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을러서 며칠 제대로 막 찻잎만 대충 빼놓고 대충 흔들어 헹궈놓고 막 이런 식으로 뒀다가 좀 걸려서 다시 다 했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또 다관을 어떻게 세척하면 좋은지를 슬쩍 알려드릴 수 있었으니 그걸로 다행이라고, 네, 변명을 할 수 있겠네요. 개환은 무유 개환, 자사우 개환도 있어요. 무유 개환이나 자사우 개환도 있지만 주로 대체로 유약이 발라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이 좀 시커하고 좀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싶을 때는 세제가 묻지 않은 수세미 정도로, 그리고 아주 심하다 그러면 세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범벅인 이렇게 막 거품이 한참 담가놓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걸 사용한 게 아니고 그냥 차만 사용했기 때문에 금방 닦여요. 그러면 물이 조금 남았으니, 그리고 조금 식었을 것 같아서 충이채청의 기레산 동편을 조금만 우려볼까 싶어요. 목이 마른데 고백하자면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저는 여행 중일 거예요.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첫 해외여행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차여행을 가는 거니까 아마 차가 아니었다면 안 갔을 확률도 높지만, 차를 마시다 보면 특히 우롱, 대만 우롱들을 마시다 보면 대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렴한 가격에 국내 여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에 갈 수도 있고, 또 대만 용캉제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은 찻집과 또 다양한 먹거리들도 있고, 다구를 팔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롱, 심원 이런 데들 다구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대만도 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많고 그렇게 조성된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차 친구들은 아주 많이들 다녀왔어요. 해마다 한 번씩 간다거나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다거나. 그래서 대만의 다양한 차 브랜드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다 그 친구들 덕분이고요.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차는 정말 양껏 마실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차 인심이 아주 후하고 많이 나온다. 정말 잘 돼 있는 데도 많고, 이제 아주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 약간
그래도 충분히 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좋다. 한번 가자. 한번 가자. 한번 가자. 라는 말을 한 4, 5년째 듣다가 이제야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한 봄, 여름부터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어요.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 여권도 새로 만들고, 요즘에는 짐을 하나씩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녹화 비축분들이 있고 편집을 뭐 해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 가 있는 동안에도 뭐 업로드는 계속 될 거고, 만약에 여행 중에 어떤 영상을 찍게 된다면 잠깐 편집해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좋네요. 제가 이 기레산 동편을 맛있어서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그때 많이 살 수가 없어서 조금 샀거든요. 묘차에서는 뭐 소분 판매를 하니까요. 그 점이 진짜 좋은데 제게는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차도 좋네요. 이번 대만 여행에서 충이차장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슬쩍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벌써부터. 차를 드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차에 대한 정보, 다구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좀 얻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언제든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많진 않지만 차를 좋아하고 차와 관여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세계가 되게 좁아요. 전 차를 이제 홍차부터 시작해서는 10년 이상, 중국차만 해도 이제 한 6, 7년째 마셔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외부 출입을 많이 안 하고 누구랑 많이 만나지 않아도 저분은 누구, 저분은 누구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다회나 뭐 차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건네고 주고받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가 좁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오가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외부로 그것이 나갈 일은 잘 없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장벽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금 그렇게 중국차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들곤 했고 어렵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역시 보이차 같은 경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차를 생산하고 혹은 판매하고 취급하는 곳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볼 수 없으니 어렵고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어렵고, 또 그렇다면 또 신뢰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행히 저는 꽤 까다로운 사람이므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까다로운 사람하고 친구하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저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들, 저 사람에게 말하자면 허락된, 검증된 정보들은 일정 이상의 기준을 통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그런 편이에요. 인덕션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나 범랑 주전자를 쓰면, 스테인리스 주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얼마든지 막 빡빡 씻어서 말릴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좀 익숙해지도록. 물 끓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주전자여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좀 그렇네. 네. 이렇게 또 하루가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 이렇게 집을 긴 시간 비운 적이 제가 잘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식구들을 좀 더 믿어야 된다. 식구들에게 좀 더 맡겨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유 이제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아유 그냥 갔다가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반찬도 좀 해놔야겠고 막 빨래도 최대한 해놔야겠고 막 이런 것들. 심지어 나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해. 뭐 이렇게 신경을 하고 당부도 하고 저희 식구들은 좀 피곤할 거예요. 4, 5일 뭐 그냥 라면 먹고 뭐 배달 음식 먹고 해도 될 텐데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저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둘이 너무 성향이 달라요. 한 명은 꼭 아침을 먹어야 되고 한 명은 차라리 잠을 좀 더 자겠다를 택하고 또 한 명은 라면, 배달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도 없고 뭐 오히려 즐기는 편이고 한 명은 라면도 배달 음식도 다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직 그 다 자기 스스로 다 모두 서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둘 다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제가 그냥 사실은 어쩌면 기우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개화는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이것만 마시고 정리할 수 있고 다구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물론 오늘 이런저런 다구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둘 다 풍청단 제품입니다. 얘는 그 약간 약간 청백류까지는 아니고 백잔데 약간 둘이 색깔이 다르죠. 도자기 유약에 대해서도 가끔 아주 궁금해져요.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아예 유약이 다른 것일까? 아니면 그 유약과 불의 색이나 불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굽는 과정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작용해서 약간씩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유약을 조합할 때 이것과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미묘한 차이가 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거기까지 알려고 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네, 마지막 잔은 좀 길게 우려서, 물이 많이 식었거든요. 길게 우려서 한 모금 쭉 마시고, 한 잔 쭉 마시고 저녁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과 갈등의 시간. 맛있는 걸 먹고 싶네요. 네. 오늘 마신 차는 충이차장의 기레산 동편이었고요. 게으름의 증거를 낱낱이 보이면서 다관, 자사호와 도자 다관들을 세척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저는 좀 물을 덜 쓰면서 하는 편이고요. 신경을 좀 쓴다고 쓰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테고, 더 정말 정석대로 뭔가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가장 간단하고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제 거 뭔가를 훔쳐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다행이다. 네, 그럼 헛소리 그만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